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맡고 계신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프트웨어과 18학번이자 네이버 클라우드 3년차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기정입니다. 네이버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좀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. 온프레미스 상의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치, 라우터, 방화벽, VPN 이런 장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업무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온프렘 외에는 클라우드에서 NCP를 활용해서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죠. 활용해서 VPC나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경험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와 그 경험을 통해 얻으신 점도 함께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제 저는 25년 하반기에 좀 진행했던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. 이제 이미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제 네이버에 좀 데이터 센터가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구축할 일이 따로 없었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만 하고 관리만 하는 그 상태였는데 좀 데이터 센터를 좀 A부터 Z까지 다 구축을 해보니까 이런 여기에 대한 설계, 물리 장비들 배치, 배포 등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좀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과 저희가 나온 과를 나오면 좀 보통 현장과는 좀 멀어져 있잖아요. 사무실에 앉아서 코딩만 하고 프로그래밍만 하고 이럴 텐데 제가 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곳에 가서 좀 현장에서 스위치들 보고 거기에 대한 케이블, 물리 장비, 전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니까 IT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.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환경과는 달리 큰 규모를 다루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까요?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나의 작업에서도 좀 여러 이해관계자가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. 단순한 IP 추가나 제거 같은 작업이 있어도 사실 이걸 작업량으로 따지면 사실 10초? 1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실제 영향도는 이 작업량 비에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팀의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걸 좀 끼칠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좀 조율이 어려운 편이에요. 그리고 또 이거는 오래된 회사의 좀 특징들이긴 한데 좀 레거시 구조들을 좀 파악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직도 다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레거시 구조랑 10년 전에 만들어진 레거시 구조랑 작년에 지어진 거 또는 올해 지어지는 그 신규 구조들이랑 이게 맞물리면서 이 망구조의 복잡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리고 옛날 거는 툭 하면 고장나고 이런 것들이 세워졌을 때 히스토리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럼 이번에는 어떤 기능이 또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운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어 봤을 때 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좀 어렵고 또 이런 레거시망이 아니라 좀 일반적이지 않은 비표준망 특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망들은 좀 또 과거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또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. 규모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. 실무를 하면서 내가 확실히 성장했구나 라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좀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은 프로젝트를 이제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는데 사실 이제 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리드해서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. 제가 그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근데 이제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드해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를 좀 리딩했을 때 좀 큰 문제 없이 흘러갈 때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최근에도 노후망 하나를 좀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제가 그 노후망을 파악하고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하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은 어떤 솔루션을 좀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 지원 엔지니어들이랑 또 협의하고 이렇게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한테 공유해서 같이 의견도 조율하고 이런 작업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조 개선 프로젝트가 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새벽에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현장 엔지니어들도 이제 파견을 또 해야 되고 이거 관련 개발자 PM 이런 것들도 이제 몇 시에 새벽 몇 시에 하니까 이때 좀 대기 좀 해달라 이런 모니터링도 좀 부탁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 몇 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리딩해서 하는데 그래도 팀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리딩해서 완주했다는 게 좀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.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문화나 협업 방식에서
이건 장점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적으로 이 요청 베이스의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요청이 많긴 한데 이런 거를 수동적으로 하나씩 탁탁 쳐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구성에서 뭐 페인 포인트나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일을 찾아서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뭐 시니어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주니어들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들이 뭐 운영하는데 좀 안정성에 기여하거나 효율적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 반영돼서 실제 망에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고 이런 것들을 같이 디벨롭하고 뭐 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좀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. 또 회사 단위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보통 팀 관련해서 IT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드는 팀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팀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려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뭔가 사내 시스템도 만들고 사내에서 상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팀 분위기 자체가 자기가 뭐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던 학부 시절에 공부, 프로젝트,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? 이 직종에 있으면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사실 학부 시절에 하나도 못했거든요. 근데 이거 사실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어렵다고 봐요. 왜냐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WS나 GCP나 이런 걸로 쉽게 VPC 만들고 뭐 VM들 만들어서 뭐 연결하고 로드 밸런서 만들고 뭐 ALB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쉽잖아요.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작업은 실제 장비를 놓고 하는 거니까 뭐 장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데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학부 때 한 것들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뭐 네트워크 개론 같은 공부에서 TCP/IP나 뭐 OSI 레이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고 만약에 이쪽 직종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게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GNS3나 뭐 패킷 트레이서 같은 걸로 이제 콘솔 같은 걸 띄워서 거기에 스위치를 직접 넣고 설정을 해보고 관련 라우팅 프로토콜도 뭐 설정해보고 라우팅들도 설정해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학생들이 복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좀 재택근무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유연근무제.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코워크데이라고 이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날이 있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재택근무를 해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도 그렇고 출근을 뭐 따로 몇 시에 해야 되는 그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.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돼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어제 회식을 했다, 술을 좀 먹었다 그러면은 뭐 다음 날에 뭐 점심 때쯤 출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아니면 오늘 좀 약속이 빨리 있다, 퇴근 빨리 해서 놀러 가도 되고 실제로 동기들 중에서 막 점심때쯤에 퇴근하고 바로 이제 인천공항 가서 이제 밤도깨비로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근무제는 한 그 정도고요. 또 좋은 게 도쿄 워케이션이라고 하나 있거든요. 놀면서 일하는 거, 그러니까 좀 새로운 환경에서 좀 일하는 그런 말인데 도쿄에 아무래도 저희가 숙소가 있어요 네이버께. 그럼 이제 도쿄 워케이션을 이제 매주 뽑거든요. 그러면은 당첨이 되면은 이제 도쿄로 날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업무기기 예산 해가지고 입사 시점에 얼마를 주고 매달 이게 돈이 좀 쌓이거든요. 그걸로 저는 이제 노트북 두 개 정도 사고 모니터 이제 한 3개 사고 집에 풀 세팅 해놓고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좀 보고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정확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.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야가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일단은 정보가 좀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. 개발에 비해서.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소프트웨어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업무를 좀 접하기도 힘들고 뭔가 그 후보지에도 좀 안 넣을 것 같긴 해요, 사실. 그리고 뭐 또 약간 AI 개발, 뭐 AI 연구, 개발, 뭐 프로그램, 뭐 백엔드, 프론트엔드 이런 것처럼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뭘 하는지 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인식도 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거든요 사실은. 그래도 아무래도 클라우드는 좀 접근을 많이 하시잖아요. 좀
보통 졸업하실 때 AWS나 GCP 한 번쯤은 보통 쓰실 텐데 이런 것들에 좀 흥미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좀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망이 훨씬 크고 더 많은 거를 다룰 수 있고 좀 배우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여기만의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학과로서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저희가 학부 수준에서 졸업을 하면 또 언어 하나 정도는 그래도 능숙하게 좀 다룰 거 아니에요. 언어 하나 정도의 뭐 스크립트 정도 배시 스크립트만 짤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아무래도 개발이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팀 바이 팀이겠지만 그 정도 실력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소프트웨어 학과로서. 그리고 뭐 요즘 드는 생각인데 좀 AI에 가장 늦게 대체되지 않을까. 예, 개발자들보다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개발에 좀 흥미가 없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좀 해보니까 재밌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.